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지겨운 코로나만큼이나 연기되고 있는 마블 영화이지만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갤럭투스를 비롯해 수많은 빌런들의 등장이 예측되었는데요. 대단원의 막을 내린 페이즈 3에 이어서 새로운 페이즈를 위한 마블의 설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페이즈 4 이후 등장할 빌런들은 누가 있는지, 또 어떤 세계관을 확장시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 타타이나가 캐스팅되면서 본격적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제니퍼는 유능한 변호사를 맡고 있었으며 자신을 위협하던 조직에 의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감마선을 쪼인 배너의 피를 수혈받아 쉬헐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헐크는 18개월 동안 감마선에서 지낸 뒤 헐크와 융합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쉬헐크의 탄생을 위한 설계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제니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레드헐크의 등장 가능성 역시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레드헐크는 썬더볼츠가 각성한 형태로서 슈퍼 솔저 혈청 개발에 가장 많은 집착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캡틴에게 투여된 혈청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 배너를 이용해 헐크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에밀 블론스키에게 헐크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혈청 복제품을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소코비아 협정을 적극 추진했던 장본인으로서 인피니티 워까지 어벤져스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인물이었는데요. 시빌워에서는 국무장관이라는 대단히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던 로스는 5년 전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무리가 온 상태였기 때문에 슈퍼 솔저 혈청에 대한 집착과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건강을 우려하여 스스로 각성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블랙 위도우 예고편에서 로스 장군의 모습은 정말 몰라보게 젊어진 느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제니퍼가 각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배너까지 등장한다면 헐크, 쉬헐크, 레드헐크까지 헐크 3파전이 벌어질 예정인데요. 다만 헐크의 경우 핑거 스냅을 하면서 전투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쉬헐크를 도와주는 멘토격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CU에 등장할 경우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매그니토입니다. 팔콘 앤 윈터 솔저 촬영 현장에서는 서로 셀카를 찍어주는 모습에서 절친이 된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블 세계관의 가상의 국가 마드리푸어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벽면에 아주 조그맣게 표시된 걸 볼 수 있죠. 국기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며 범죄가 들끓는 곳인데요. 특히 하이드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윈터 솔저와 지모에게 있어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원작에서 이 마드리푸어의 엑스맨션을 설립한 인물이 바로 매그니토였습니다. 원래 바이퍼가 통치하고 있던 국가였으나 매그니토가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서서히 엑스맨을 비롯한 매그니토의 등장을 예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그니토가 등장할 경우 완다와의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요한 점은 현재 엑스맨 퀵실버를 맡았던 에반 피터스가 완다 비전을 촬영했다는 루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실 조작 능력을 얻게 된 완다는 본격적으로 멀티버스를 열게 될 닥터 스트레인지 2에도 출연하게 되는데요. 폭스가 디즈니로 인수됨과 동시에 평행세계 퀵실버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에서 매그니토와 씁쓸한 부자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현재 스트레인지2에서 다른 평행세계 아이언맨으로 탐 크루즈가 등장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현실 조작과 평행세계를 통한 다양한 세계관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페이즈 4의 빌런으로 가능성이 높은 닥터 둠입니다. 페이즈 4를 시작하는 블랙 위도우에서 라트베리아의 가면 쓴 남자를 언급하면서 그의 등장을 알리게 될 것 같은데요. 학문, 지성, 과학, 마법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1티어급 스펙을 지니고 있으며 페이즈 4를 시작으로 지구에서 벌어질 대형 사건의 중심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라트베리아를 통치하면서부터 최고 수준의 테크놀로지를 이룩하게 되면서 풍요롭기 그지없는 유토피아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무려 99%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판타스틱4의 리드 리처드와는 대학 동기로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차원 게이트를 만들었지만 리드의 지적을 무시하고 장치를 가동시키다 폭발에 의해 얼굴이 타버린 것을 계기로 그와 애증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법을 사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차후 스트레인지와 대면하게 될 가능성도 큰 편인데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념을 그리고 있었던 블랙팬서와 사상적 대립을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닥터 둠의 등장은 이르다고 판단되었지만 다음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앤트맨3의 빌런으로 확정된 정복자 캉입니다. 타노스의 뒤를 이을 빌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30세기나 지난 먼 미래에서 현재로 넘어온 인물입니다. 타노스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빌런이었다면 캉의 경우 시간 여행을 통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서 상당히 지능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최첨단 무기를 가져와 싸우거나 다른 시간대의 부대를 이끌고 와 인해 전술을 펼치는 것도 가능하며, 현 시간대의 캉을 죽여도 다른 시간대에 캉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사신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앤트맨3의 빌런으로 등장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캉의 제국인 림보 도시와 양자 도시가 얼핏 비슷한 모습인 것으로 보아 다시 양자 영역으로 들어간 앤티맨의 활약이 대폭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제닛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한 의문까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인지 또한 이 편의 부제가 멀티버스를 다루고 있는 만큼 앤티맨과 함께 다양한 시간대에 존재하는 캉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타임스톤이 파괴된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다루게 될지, 테서렉트를 들고 도망간 로키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의 본명은 나다니엘 리처드로서 판타스틱4의 리더 리드 리처드의 먼 후손격 인물인데요. 판타스틱4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빌런으로서 캉이 등장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닥터 둠까지 함께 등장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앤트맨3의 캉이 등장한 것은 전초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타노스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쿠키 영상에 잠깐 등장하거나 가오갤 1편에서 로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통해 카메오격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조금씩 그 존재를 드러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흑막 정도로 모습을 비추거나 리타이어된 듯 사라지면서 어벤져스5의 초석을 다지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캉이 등장한다면 갤럭투스의 등장은 한참 먼 미래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페이즈 4 이후 어벤져스가 물리쳐야 될 강력한 빌런들이었습니다. 정복자 캉이 등장하면서 엔드게임에 등장했던 시간여행이 본격적으로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크리스 에반스가 엄한 사진을 노출시킨 것으로 보아 설마 휴먼 토치로 돌아오려는 조짐은 아니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